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 램시마의 장기 투여 관련되는 시판 후 이제 이 조사 과정에서 유효성과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을 재확인했다는 소식이 좀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3, 4병에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좀 되는지 관련 기사들 좀 나왔는데 이 부분 좀 살펴봐 드리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아태 학회, 아시아 태평양 류마티스 학회에서 요게 이제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이제 홍콩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류마티스 이제 질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진단, 치료, 임상에 대해서 최신 지견들을 공유하는 이제 국제 학술대회죠. 여기에서 이제 램시마 관련되는 시판 후 장기 투여 및 효능 관찰 연구. 이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요게 이제 보통 이 PMS라고 하죠. PMS라고 하는 건 이제 포스트 마케팅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FDA에서 이런 걸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제 3상 이후에 이제 시판 후 이제 임상 4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비용이 드니까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 PMS 관련되는 부분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을 해가지고 적응증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태국에서 환자 30명 어떤 환자들이냐면 강직성 척수염 용어 좀 어려운데요. 이 말 그대로 이제 강직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뼈가 이제 뻣뻣해지는 거죠. 이 척추 주변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뻣뻣해져 가지고 뭐 40대 미만의 어떤 이제 부분에서 많이 좀 발생을 하는 이런 또 강직성 척수염.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하고 조금 이제 부위나 이런 현상이 다릅니다만 이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게 이제 일단 관절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건성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선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관절염이죠. 그래서 요런 환자들 30명 대상으로 46주간 거의 뭐 1년 가까이 이제 램시마를 투약해서 이 시판 후 연구 PMS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PMS를 통해 가지고 감염, 뭐 결핵, 그 다음에 아나필락시스, 그 다음에 뭐 주입하면 이제 이상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간질환, 암 발생률, 요런 이제 안전성이 중점적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 시판 위에도 이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유효성 이제 지표 평가도 함께 이제 이번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안전성 확인뿐만 아니라 유효성 지표 개선이 확인됐다는 소식이죠. 이미 램시마는 2012년도에 이제 국내에서 허가받고 2014년도 EMA에서 허가받고 2016년도에 이제 FDA에서 허가받았으니까 지금 거의 이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럽에서 50%는 오리지널을 이제 제낀 점유율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30% 초반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할 만큼 굉장히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캐시카우죠. 최근에도 이제 그 여가 개선을 통해 가지고 수익성 개선을 계속하면서 이제 램시마 SC와의 스위칭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 이제 직판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에서 램시마 SC라든지 그래서 스위칭 효과를 내려고 하면 램시마의 어떤 점유율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초기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그 캐시카우 역할을 돈독히 하고 있는 램시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병원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의료진 보호하에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는 이제 램시마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집에서 자가 주사로 한 5분 내에 편의성을 높였던 램시마 SC가 유럽의 현지에서는 상당히 의료진들과 투약자들의 어떤 선호가 높아지면서 뭐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에서 점유율이 높아가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까지 성장성이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12월 달 이달에 이제 신청 관련되는 부분을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번 태국에서 진행되었던 PMS 결과가 여전히 램시마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럽 및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국가들에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임상 데이터들을 확보했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올해 이제 바이오 쪽에서 가장 뭐 두각이 있었던 부분들이 ADC입니다. 사실은 ADC로 이 2022년 이제 아스코에서 이 일본의 이제 다이치 상코하고 이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공동 개발한 에너2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임상 결과가 주목받으면서 이 캠톡 태신 계열의 ADC 플랫폼이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높아졌거든요. 이 ADC가 이제 뭐 PFS 값이라든지 전체 생존 기간을 많이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2030년도에는 매출이 17조 정도 되면 상당히 높은 이제 블록버스터가 되기 때문에 ADC에 관련되어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어떤 투자라든지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다이치 산교 같은 경우에는 ADC 플랫폼을 이 뭐 기술 수출한다든지 이런 지금 계획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유사한 이제 ADC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이뮤노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하나의 어떤 약물이라든지 플랫폼이 관심이 되면 그 글로벌 빅파마가 사버리죠. 그래서 3월 달에 일라일리가 17억 달러니까 뭐 2조가 넘지 않습니까? 요거로 이제 기술을 이전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캠토테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원산의 이제 희수나무인가에 거기서 추출하는 이제 알카로이드로 암세포의 효소를 저해하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피노바이오가 이 캠토테신 계열의 ADC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이 좀 본래 셀트리온도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 연구소가 있을 때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을 좀 하고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뭐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하는데 영국에 이제 익수다 관련되는 ADC와 더불어서 이 피노 바이오 쪽까지 이제 셀트리온도 ADC를 좀 하면 기존에 이제 항체 치료제와 이제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ADC 플랫폼에서 뭐 페이로드라든지 링크 기술이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는 피노바이오와 이제 지난달에 15개 항체를 통해 ADC를 적용한 치료제 개발 총 계약 규모가 뭐 12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피노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코스닥 상장도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과의 협업 관련되는 부분들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장기 어떤 성장 동력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중항체 뭐 ADC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좀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어떤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올해 사실 10월달 이후로 꾸준히 이제 뭔가 좀 회사에서 이야기를 할 만한 어떤 내용이 사실 3, 4병인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말이 없기 때문에 내년 초 이 주총 전에 이제 이 이야기들이 많이 좀 부상을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규성 부회장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연임 여부가 내년도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올해 주총에서는 지금 이제 주가가 뭐 36만원 뭐 안 될 때까지는 이 월급도 뭐 받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규성 대표가 이제 2015년도에 대표를 맡고 난 다음에 셀트리온이 한 2천억대에서 지금 한 2조까지 뭐 성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조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계속 이제 이끌어 왔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또 신약으로 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바이오 신약으로 이제 성공을 해서 이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았는데 이 변이 이슈로 이제 결국은 더 이상 어떤 이제 성장을 못하는 어떤 부분입니다만 이 향후에 어떤 기술력 관련되는 부분은 나중에 또 이제 뭐 감염병이 뭐 미래에도 또 이제 나오게 된다면 그때 또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영향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중요한 시점에서 이 신규 어떤 이제 경영자가 이제 새로 들어오느냐, 기존의 어떤 규성 대표가 계속 연임하느냐 상당히 뭐 중요하겠죠. 2019년도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2020년도에 이 합병 계획을 이제 내놨죠. 그리고 홀딩스까지는 이제 이미 합병을 한 상태고 이제 상장사 3사인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이 제약의 합병 계획이 이제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이게 공개되지 않은 게
사실 또 주가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항상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 지배구조,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의 기관들이 많이 못 샀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또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주들도 지금 뭐, 반대를 하고 있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을 통한 어떤 리레이팅 관련되는 부분들이 실적 개선과 더불었을 때 주가가 또 한 번의 어떤 이제 추세적인 어떤 상승이 내년도에 좀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중심에 기우성 대표가 어떻게 좀 연임 여부도 좀 연관이 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벌어지는 이제 주총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젠다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올 초에도 이제 주총이 있을 때 후반부에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나와서 합병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했고, 기우성 대표 같은 경우는 합병은 주주들과 약속이다. 약속을 했는데 말이 없는 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 어떤 이야기들은 분명히 뭐 연말이나 연초에 이야기가 좀 돼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이제 조금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화요일날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결국 또 그 뒤에 이제 21선 이평에서 못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좀 이제 0.29 정도 빠지면서 헬스케어와 제약은 이제 플러스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12월 달 들어도 시장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이제 취약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수급상에서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좀 던졌지 않습니까? 금요일까지 던졌는데 오늘도 또한 이제 29,000주 근데 기간은 좀 사고 개인들은 좀 매수를 하면서 17만원대, 16만원대, 17만원대는 9월달, 10월달에 이 락바텀 가격을 만들었던 그 가격인데요. 지금도 이제 그 가격 부근에서 지금 놀고 있으니까 이 밑단에서는 장기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올해 인버티드 헤드 앤 숄드 형태를 만들었는데 넥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 이 라운드 넘어가기 20만을 넘어가야 추세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여전히 이런 어떤 거래량이 결핍되고 있다. 그래서 수급의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셀트리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8월 달에 추세 전환을 바꾸고 난 다음에 5개월 동안 그냥 옆으로 가는 어떤 흐름들의 어떤 흐름만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바꾸는 기세, 그게 결국 이제 이번 달에 20만원대를 사실 이제 넘겨놓고 끝나면 볼린저 밴드도 상단이 되는 거고 추세가 전환되는 어떤 모습에 이런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이나 월봉에서도 좀 거래가 늘면서 바뀌게 되면 그게 이제 스타트 지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부분들도 이번 주에 이제 21선 부근 가격으로 보게 되면 18만원대죠. 그래서 18만 5천원, 19만 2천원대 요 라인에 언제쯤 다시 얹어지느냐, 아니면 지금 이제 16만원, 17만원의 락바텀 가격을 다시 만들고 뭐 움직이는 이런 모습의 어떤 두 가지 흐름에서 주가가 계속 이제 모색을 하는 흐름으로 진행을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